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청설 교무실장이고요. 자, 저는 주로 그 저희 학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학원에 들어온 게 2003년인데 제가 올해만 횟수로만 이제 24년째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반을 배정받으면 그 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명씩 들어와서 수업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보다가 이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요 친구는 수학이 5등급이고 요 친구는 수학이 1등급인데 평균을 내면 3등급이니까 같은 반에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너무 어렵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너무 쉽다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따로 이제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해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 커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점점 심화가 되니까 요걸로는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 시스템 가지고는 학생들의 필요에 딱 맞는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학원들도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선택형 수업으로 바꾸려고들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과목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 내에서 수원, 수투, 미적이 있는데 똑같은 80점을 받아도 어떤 친구는 미적이 약해서 점수가 80점이고 어떤 친구는 수원이 약해서 80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수학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게 역시나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목 내에서도 파트를 다시 쪼갠 거예요. 뒤에 나머지 시간표도 보시겠지만은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개념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이 안 돼서 문제풀이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개념 수업 따로 문제풀이 수업 따로 이렇게까지도 저희가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 개념 심화 이렇게 나눠진 수업도 있고 좀 더 고난이도를 위한 수업이거나 아니면 실전 능력을 배양하는 수업 이런 식으로 차별화돼서 과목별로 수업이 다 쪼개져 있고 그 수업들을 만약 선택하면 1년 내내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즌을 크게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나눠져 있어서 시즌별로 새롭게 수업을 신청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 반수생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시즌 3부터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수업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시즌의 수업을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수학이 괜찮으니까 수학을 좀 높은 수업을 듣겠다 아니면 수업을 조금 기본 개념을 다지고 싶다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즌별로 수업을 새로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원은 학생이 들어와서 시간표 하나 던져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골라 이렇게 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 학생들이 그걸 선택을 잘했으면 애초에 재수를 안 했겠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들어오면은 먼저 진단 평가를 먼저 봐서 학생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과 뭔가 빠진 부분을 구분해주고 그다음에 따로 설문지를 돌려서 학생이 여태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담임쌤하고 같이 시간표를 짜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가 약한 친구들은 조금 더 국어 수업이 많게 그다음에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조금 더 수학 수업이 많게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업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많은 친구들이 남겨놓은 이제 후기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개개인별로 난이도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 그 다음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과목이 편차가 심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됐다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예체능 계열 같은 친구들도 수학 수업을 빼고 나머지 과목을 좀 더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까지 다양하게 선택형에 대해서 자기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처음에 담임쌤하고 얘기를 잘해서 시간표를 잘 짰다 해도 우리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좀 이따가 우리가 수업을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예를 들 같으면 저희가 1, 2, 3, 4교시라 적혀 있는데 저희는 1교시가 100분짜리예요. 그러니까 50분 단위로만 공부를 시키면 시험 때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연습을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시간에 맞춰서 100분씩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즌이 하나 정도 지나가기만 해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100분 동안 집중하는 거에 익숙해지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00분짜리 수업을 연속해서 3개가 듣는 게 힘들어서 여기를 자습으로 돌리고 다른 시간에 요 과목을 듣겠다는 식으로 수강 신청을 정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시즌 초반에 1주에서 2주 정도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저희 수업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진행되는 모든 수업이 지금 여기도 카메라가 있지만은 카메라를 통해서 다 촬영을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두 개가 같은 시간이면 한 수업은 수업을 듣고 한 수업은 이제 촬영된 걸로 나중에 자습실에서 인강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을 빠지거나 병원 갔다 와서 못 들은 수업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실력이 조금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조금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용도로 무한 패스가 계속 제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점에서 지금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럼 저도 아까 전에 20년이 넘었다고 했지만 최소 다 10년 이상씩 이제 수업을 다 대입반 대상으로 수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훌륭한 선생님들을 학원에 모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강남에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일주일 내내 여기다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 정도 목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3일 정도 이렇게 배분을 받아서 수업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강남 가서 수업 들으려고 대치동 가서 수업 들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학원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굳이 강남까지 가지 않아도 강남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강남에서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초빙해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강남 선생님들보다 여기 수업이 더 괜찮다는 평도 자주 받는 편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요 선생님들이 단순하게 이제 수업만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요 선생님들이 현장 강의에서만 배부하는 컨텐츠들도 저희는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요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과목별 상담을 다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조를 짜서 국수형 선생님들이 남아서 자기가 수업했던 파트, 공부 학습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의 방향을 수능 쪽으로 잡기 훨씬 더 좋죠. 지금 뭐 인강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이제 저희가 질문 신청을 하면 패드를 통해서 질문 신청을 하면은 선생님과 같이 일정 시간 동안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제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상담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모르는 걸 가지고 오면 그 모르는 거는 이게 답이야라는 식으로 그 문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경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문을 듣는 순간 그 친구의 수준이 대부분 다 이해가 돼요. 질문을 말하는 스타일을 들어보면 학습 스타일도 느껴지고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불러주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결국 요구에 약해서잖아.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으니까 지금 답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쌤이 요까지만 일러줄 테니까 나머지는 가서 해보고 쌤이 얘랑 비슷한 거 과제 더 뽑아줄 테니까 다음 주에 요 시간에 똑같이 가져와서 검사 맡아봐 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어떤 답답한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아주는 시간이 많다는 거 이것도 가장 큰 장점이죠. 그다음 그 저희 학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이투스를 사실은 산 거거든요. 청솔이 이제 이투스를 사서 인강도 있지만은 저희가 출판사도 운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여러 유명한 교재들도 저희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출판사에서 만든 저희만의 컨텐츠들도 훌륭하지만은 요즘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시대인재라든지 한수라든지 이감 쪽에서 나오는 컨텐츠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을 학원에서 받아서 수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란 건 대부분 다 이제 문제집이거든요. 근데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성적이 무조건 나아지진 않아요. 문제집을 풀긴 푸는데 그 학생이 가진 스타일로만 반복해서 문제를 풀면 그 학생의 틀을 오히려 깨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들 중에서 수능과 부합되는 부분은 좀 더 부각시켜주고 부가 과제를 주고 그다음에 컨텐츠 중에서 수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컨텐츠를 조금 더 잘 쓰기 위한 수업들도 같이 동반돼서 준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인지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보통 주말에 학생들이 풀면 그 다음 주에 그 시대인지 컨텐츠에 대한 수업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컨텐츠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수업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 중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즌 3 반수반 때부터 진행 중일 루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저희 제일 처음부터 진행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수능 날에 아침에 제일 먼저 보는 과목이 국어고요.
그 국어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장소 이동해서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게 무조건 국어를 계속 풀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수에서 나오는 컨텐츠를 주로 이용 중인데 한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간 국어 1타 선생님들이 계속 사용해 왔던 그런 컨텐츠들을 제작해 주는 회사라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나온 일간지를 아침마다 풀고 그다음에 요런 거를 OMR로 체킹을 한 다음에 이 문제 오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어 선생님한테 다시 전달해 드려요. 그럼 국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틀렸거나 우리 지점 학생들이 약한 문제들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그걸 수업 시간에 반영하고 질문을 받고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다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반이라고 해서 같이 만나는 시간은 저녁에 있는 종례 시간만 만나요. 그 시간에 이제 전달사항도 전달하지만 매일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본다는 거.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들을 시간 정해놓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오늘 같은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문제를 풀고요. 그다음에 시즌 3부터 진행될 게 뭐냐면은 저희가 목표가 이제 시즌 3 시작하면서부터 수능 전주까지 매주 한 번씩 풀 모의고사를 풀릴 겁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괜찮은 자료도 가지고 와서 풀 모의고사를 풀릴 거고 마찬가지 요 모의고사에 관한 해설 혹은 요 모의고사에 관한 질문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이 이후에 이 데이터들은 담임쌤이 계속 받아 그 일반적인 월별로 보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주간으로 보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 더 학생의 추이를 보기가 좋죠. 누구나 점수가 안정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의 상태인지 뭐가 더 필요한지를 조금 더 그냥 열심히 해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안 좋게 나오니까 요걸 열심히 하자는 식으로 같이 권유를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말마다 실전 모의고사를 풀로 푼다. 과탐까지 사탐까지. 자, 그다음 여태까지가 저희가 하는 수업 컨텐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얘기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한 축은 담임 선생님들이세요. 방금 전에 와서 이제 입시 쪽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듯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시 전문가들이세요. 대부분 다. 그래서 요 주변 학교에서 어떤 면접 전형이 있거나 아니면 입시적인 상담과 설명가 필요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나가서 수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면접도 가상으로 이제 같이 연습해 드리고 요런 작업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입시의 전문가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걸 뒤에서 24시간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저희는 학습 과정을 코칭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나아질까 싶어서 공부해봤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한 만큼 성적이 안 오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닌갑다. 다시 다른 방식으로 틀어야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바로 시작을 한다 해도 저희가 150일 가량 남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학습 기록 아까 전에 쌓였던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상담이 들어가 있고 필요하다면 두세 번씩 계속 상담을 하는 거예요. 또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인 선생님한테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담임선생님이 상담하다가 영어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치? 이 영어 문제를 가장 잘 대처해줄 영어 과목 선생님과 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요런 서로 이제 이어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도 이걸 구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학습의 진행 과정을 옆에서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두 번째,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좋은 수업을 들어도 본인이 이제 컨디션이 떨어져 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되는 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뭔가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게끔 관점의 변화를 시켜준다든지 생활관리 측면도 담임쌤이 담당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입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게 되면 이제 수시 상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정시 상담까지 그다음에 논술을 쓴다면 어떤 논술이 이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지 이런 얘기들도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 담임쌤들은 수업을 안 하시고요. 그 학생 상담 그다음에 학생 관리만 하루 종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 합격 수기들이 많은데 수기들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별 수업이 좋았다, 컨텐츠가 좋았다는 얘기도 많지만 그만큼 힘들 때 담임 선생님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거랑 옆에서 그 공부하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면서 뭔가 잘 안 된 때를 끌어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랑은 존재감이 좀 다르죠, 많이. 그다음에 그 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 양이 어떻게 됐고 어떤 파트로 공부를 주로 했으며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제 주간 학습의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학생이 공부하는 걸 옆에서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학습 기록장을 쓰라 그래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계획장을 쓰는데 계획은 보통 잘 안 지켜져요. 갑자기 선생님들 숙제를 많이 내준다 그러면 원래 일정하고 틀어지기 때문에 그날 공부한 핵심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내용을 주로 공부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했다,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다를 쓰면 담임쌤이 이런 거를 면밀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괜찮으면 괜찮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 못하는 걸 지적받는 것보다 잘하고 있음을 칭찬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뭐냐면 재수생들은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중에 수능 만점을 받고 그다음에 의대를 가는 친구도 한 달 전쯤에 너 공부 똑바로 하고 있냐 그러면 누구나 이제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서 너는 똑바로 하고 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표를 봐라, 그 전년도에 의대 갔던 애들을 봐라, 너는 똑같은 지표와 똑같은 스타일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잘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힘내라는 얘기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학생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마지막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런 학생 기록장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도 내 공부 과정을 스스로가 체크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후기에 보시면 여러 친구들이 많이 언급하는 우리 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 학생들이 지내게 되는 공간은 크게 두 군데인데요.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저희가 지금 있는 8층 강의실, 그다음에 4층 강의실을 주로 이용하게 되고요. 수업이 없을 때에는 여기 이제 6층, 저희는 라브라고 부르는데 독서실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독서실 내에서는 이제 인강을 듣기 위해서 기기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가는 저희가 이제 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동의를 구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요 구역을 담당하시는 자습 감독 선생님은 또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수업하시는 선생님,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자습을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다 따로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원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핸드폰은 다 제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출입할 때는 카드를 찍기 때문에 요 카드 기록이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조퇴를 하거나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부모님 확인을 받고 이제 학원 출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원에서의 생활에서 그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 놓는데 요 규칙에서 계속 벗어나면은 이제 벌점이 쌓이게 되고 저희 학원은 이제 제적을 시키는 학원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학원은 이제 상위권 친구들도 많지만은 중하위권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몇몇 친구가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하면은 학원 전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학원 규칙을 너무 어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적을 시켰고 올해도 마찬가지 몇 명을 지금 제적을 시킨 상태예요. 대신에 그 친구들을 제적시킴으로써 나머지 친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체적으로 작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이제 학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7시 50분에 들어와서 10시까지 의무자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급식을 먹고 있고요. 일부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있긴 한데 대부분은 급식을 먹습니다. 맛부분에서는 학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거의 이제 다른 지점에 비해서도 저희 지점이 좀 나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위생상의 문제도 생긴 적이 없고 그다음에 같은 건물에서 만들어서 바로 올려주기 때문에 식판 갖고 배식 받아서 자기 이제 독서실 자리에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환기 문제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건물 자체가 이게 층고가 높은 편이라서 환기라든지 이제 실내에 오래 있어도 좀 덜 답답한 그런 그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급식을 먹고 그다음에 셔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담 받으실 때 구체적인 노선을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 사진을 서울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요 근처는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군자역이나 아차산부터 아니면 양주 아니면 이제 진접까지 요 부근의 경기도까지를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근처에서는 규모도 제일 크고 상위권 친구들도 제일 많은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남 안 갈 것 같으면 상위권이 많은 학원은 저희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해마다 학생들이 어디 사냐에 따라서 이 노선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등록은 조금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차량 인원수가 다 차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대기가 걸리기 때문에 등록을 하실 거면 오늘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시 50분부터 아침엔 국어하고 1, 2교시, 점심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3, 4교시 하고 아까 말했던 종례 단어 시험 보고 저녁 식사, 그 다음에 자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일과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똑같고 오늘 같은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6시까지만 의무 자습, 6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선택 자습인데 지금 시즌부터는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주말을 다 나오는 편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리허설이라는 모의고사를 보통 일요일 날 보기 때문에 아침부터 해서 수능 시간하고 똑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나와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많은 통계 자료가 있는데 주말 자습을 했던 친구가 하지 않았던 친구에 비해서 자기 목표 달성률이 3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주말에서 수업을 한다. 그래봤자 이제 한 2, 30번, 20일 정도, 20번의 일요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포기하고 자기 목표 대학 가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 다음 반수반에 좀 특화된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즌2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저번 주, 그러니까 요번 주 지금 월요일부터 진행 중인 게 프리 반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요 친구들은 반수반 전 3주 동안 시즌 1, 2의 핵심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 놓은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 중이고 또 본격적인 시즌 3가 시작하기 전에 학원 적응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상담, 개별 상담도 지금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올 수 있으면 지금 빨리 들어오는 게 더 낫고요. 그다음에 반수반이 이제 시즌 3고 그다음에 요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용 수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시즌 4부터는 수업을 강의식이라기보다는 강의도 하지만은 수업 내에 실제적으로 타임어택으로 문제를 풀렸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같이 얘기하는 수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건 수능 리허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직후에는 논술 준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적표가 나오면은 정시 상담까지 풀로 저희가 이제 다 관리하는 게 저희 학원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금 반수반 때 들어오면은 첫 번째는 그 전에 대학을 다니고 있던 친구들은 앞에 이제 1학기를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촬영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됐던 수업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투스 인강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기 때문에 그 50% 할인이 제공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저 비용은 그게 큰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시면 이제 입시 전문가인 전략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그 컨설팅, 그다음에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 선생님과의 상담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M1N2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그 기준을 선발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조금 더 상위권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독서실도 지금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컨텐츠도 좀 다르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수업도 조금 다른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듣는 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의대관에서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의대관 친구들이 이제 삼수생, 사수생이 많은데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를 4등급 받고 나머지는 1등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재수를 했다. 그럼 보통 그 친구들은 국어 위주로 공부하다가 나머지 3과목 중에서 또 하나가 망가져서 재수를 하게 돼요. 왜냐면 그 점수대로 맞춰서 대학 가기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더 개인적으로 신경 써줄게라고 학원들은 못하는 과목을 체크해주는 학원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만들고 잘하는 친구들을 개별로 코칭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신경을 안 쓰면 잘 나오는 과목을 제대로 안 해버려서 작년엔 1등급이었는데 올해 1등급이 안 나오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M1N2반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 따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관리를 따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에 1등급 받는 친구들을 따로 관리해요.
왜냐하면 올해도 1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는 걔네들 굳이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만족도도 되게 높고 실제로 저희가 좋은 대학을 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1, N2반 친구들을 위한 좀 더 고난도 이제 컨텐츠들. 그다음에 그 독서실도 큰 대형 독서실은 6층에 있고요. M1, N2반 친구들을 위한 독서실은 좀 따로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5층에서 따로 관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담임선생님도 따로 이제 주로 이제 그쪽 대학을 많이 써본 선생님들, 서울대, 의대 이쪽을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이 따로 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 제가 지금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죠? 얘기를 보고 싶으시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정보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원에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회, 입시 아니면 이제 각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수업 영상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왜냐면 저희 선생님 되게 좋다고 말만 하는 것보다 저희 선생님 수업하는 거 보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클릭해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요 대입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학생들의 실제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의 수기들 그 다음에 실제 올렸던 점수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통계 자료를 보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광고용으로 통계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잘 생각을 안 하면 놓치는 정보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제가 뒤에 나오는 정보가 좀 말씀드릴게요. 대입 결과 수기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의 수업, 입시 정보, 그다음에 실제로 다녔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부탁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찍고 싶다고 해서 찍은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학원이 난 도움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전형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시 설명회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재원생 성적 향상인데 그러니까 그 저희처럼 이제 프랜차이즈 학원들은 각 지역에 이제 지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점에 작년에 어떤 입시 결과가 안 좋으면 쓸 수 있는 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학원 전체 정보를 다 합치면 돼요. 그럼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보만 그다음에 저희 지점에 출신 학생들만 기록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합쳤을 때의 통계 자료는 조금 걸러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학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아 보이고 성적 잘 나온 애도 많아 보이지만은 몇 년 전의 학생이거나 정작 그 지점의 학생은 한 명도 없거나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정보는 항상 작년 거, 그다음에 저희 지점만 있다는 거. 통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성적이 향상이 되나요? 성적 향상된 친구들의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100%가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수능 날 이제 컨디션 조절로 아니면 밀려쓰기 같은 걸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소폭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반수반대 들어온 친구들보다 제로에 들어온 친구들이 성적 상승률이 더 큰 거죠. 그다음에 성적이 얼마만큼 향상됐는지도 이 친구들은 43점이 향상됐지만 이 친구들은 23점이 향상된 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아 그럼 일찍 들어왔어야 되네. 반수반에 들어오면 성적 향상이 별로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통계의 함정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마 알 텐데 성적대가 높을수록 올릴 수 있는 점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80점 정도 100분위를 받는 친구인데 290을 만들면 대학교 수준이 3단계, 4단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점수로는 7점 올렸지만 100분위 7점을 올렸지만 대학교의 단계는 4단계가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100분위를 6등급 다 받던 애가 4등급을 다 받으면 100분위 점수는 200점이 올랐지만은 대학 가는 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점수 때 애가 얼마만큼 점수 올렸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통계치를 내버리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찍 들어온 친구들보다 반수반 때 들어온 친구들이 성적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점수 자체가 원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를 보시면 알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같으면은 요 친구를 비교해 보면은 요 친구는 지금 206점에서 285점이니까 79점이 올라갔고 요 친구는 241점에서 284점이니까 43점이 향상됐으니까 아까 저 친구보다 이 친구가 점수 향상폭이 적다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아까 전에 친구보다 이 친구가 원래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가는 대학의 수준은 이 친구가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점수 향상폭은 적어도. 그러니까 반수반 친구들이 보통 입학 성적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점수 향상폭 자체가 원래 적은 거죠. 그러니까 늦게 와서 점수를 적게 올렸다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저희 학원의 자랑 중에 하나가 요 3이나 4 받았던 친구가 1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학생 때는 사실은 탐구까지 점수를 잘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때 4나 3 정도 받은 친구들 중에서 탐구를 저희가 단기간에 1이나 2를 올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아까 전에 말했던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탐구 성적만 이렇게 올려보셔도 괜찮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하다가 사탐으로 바꾸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가 올해 입시 성적을 많이 좌우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점수 자체는 적지만은 이제 연대 정도는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거죠. 19점밖에 안 올랐지만은 사실은 이제 서울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성적대에서 19점만 올라도 요 성적대가 바뀌고 이제 갈 수 있는 대학교 수준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점수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입학 성적을 가진 애가 얼마만큼 올렸는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뜯어봐야 됩니다. 입시 결과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7점 올랐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서울대 갈 수 있는 친구로 바뀐 거고요. 자, 요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입학 재원생 후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자율성 보장되는 거. 예를 들 것 같으면 저희는 특정 요일을 수업을 다 빼도 돼요. 아니면 국어 수업을 다 빼고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거죠. 물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단평가 결과나 학습 이력을 통해서 담임쌤이 먼저 권장해 주실 거예요. 강요는 아니고 친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봤으니까 우리 학원에 요 선생님이 요거를 잘 다루시니까 한번 수업 들어볼래? 이렇게 권장할 수 있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정전기간에 바꾸면 되니까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장 나오는 얘기가 자율성 보장, 그 다음에 이제 세심한 관리인데 저희가 원래 이제 관리의 청솔이라고 관리로 유명한 학원인데 관리라고 하면은 학생들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뭔가 공부를 시키고 이제 억지로 앉히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는 효율성인 거죠. 학생이 원하는 적절한 수업을 듣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입시를 지원할 때도 학생의 스타일에 제일 맞게 지원해 주는 거. 이런 쪽의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활용, 독서실 얘기, 그 다음에 다른 인강이라든지 다른 컨텐츠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거는 그 입학 그 재원생 후기를 각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셔틀 체력 관리 이것도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독학 재수를 하고 있다가 반수반 때 이제 이런 종합학원으로 많이 넘어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있다가는 슬럼프를 겪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내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은 수능의 방향이 아니고 이상한 방향으로 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목별로는 선생님들이 방향을 지정해 주는 거고 학습이라든지 학습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성공했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친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담임선생님이 옆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입시를 우리가 지도하기 때문에 입시 적중률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시로만 한 40% 정도 학생들을 붙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통계 자료를 내보면은 그러니까 수업 듣는 시간, 현장 강의, 그다음에 인강 듣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자습하는 시간을 이렇게 과목별로 이제 나누고 전체 통계를 내버렸을 경우에는 주간 학습량이 이제 72시간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을 다 빼고 순수하게 순 공부 시간이라고 부르죠. 요 시간만 72시간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혼자서 공부했을 때는 거의 달성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의 수능 방향을 잡아주는 수업을 듣고 나서 그거대로 하는 자습하고 그냥 아무 책이나 꺼내놓고 오늘은 뭐 자습할까 그냥 이거 해볼까 해서 꺼내는 자습하고는 그 효율성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도 많고 수업을 통한 질도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저희가 이제 반수반 때 이제 들어오면 첫 번째로 이제 수시 지원 전략 상담 기간이 있고요. 요때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 몇 분 같은 경우 나오셔서 가지고 대면 상담도 같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는 오케이 해놓고서는 집에 가서는 원서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원서 접수하고 9월 모평을 보는데 올해 9월 모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6월달에 본 친구도 있겠지만 6월달 모평이 조금 너무 플랫하게 나와버렸어요. 수능의 특징도 없고 난이도도 너무 이상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권에서 이제 어떤 교육부적인 발표가 나올 거예요. 수능 출제 경향이라든지 입시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9월달이 반영될 겁니다. 재작년에도 그때도 이제 6월달 끝나고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뭘 바꿔버리는 바람에 그때 한번 많이 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9월달 시험 점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9월달에 반영된 수능의 경향을 읽어내서 나머지 시간 동안 그 경향에 맞춘 수업과 컨텐츠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컨텐츠들은 올해 초에 만든 거니까 9월달에 경향이 반영된 컨텐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 학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이제 정규반 시즌 4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같이 수능까지 보고 수능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담임쌤하고 입시 전략을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수능 날 저녁에 와서 논술 준비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고 징징거리고 있는 거고 재수생은 논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그다음에 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상담 개별 상담 바로 받고 이제 등록 원서 쓰실 분들은 바로 상담 요청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